1교시의 기초간호학 개요를 넘어서 이제 2교시 보건간호학 개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간호학 개요는 총 15문제가 나오잖아요. 자, 36번부터 오늘은 40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육 후에요. 학습 대상자가 성취 수준을 달성했는지 측정하기 위한 평가 유형. 문제 이거 쉽게 나온 거거든요. 정답은 당연히 마무리 단계에 하는 거예요. 총괄평가. 이번에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잘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놈들은 교육활동 과정 단계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에 따른 교육활동 단계에 따른 평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진단평가는 우리가 사전에 평가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런 것들은 예시형 문제로 잘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이나 흡연 예방 위해서 보건교육하기 전에 사전에 주의 집중을 시켜주면서 우리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사전에 초기에 평가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활동 시작되는 초기 상태에 하는 평가를 진단평가라고 하고요. 자, 형성평가는 일종의 중간평가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하는 과정 중간에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참여 정도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형성평가가 있고, 지금처럼 문제에 나왔던 성취 수준을 달성하는지 측정하기 위한 총괄평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항상 국시 대비했던 문제에서 제가 늘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했던 문제였습니다.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로는 절대평가, 그리고 상대평가가 있는데, 제가 이 진단평가나 형성평가, 총괄평가는 너무 중요하고 잘 나오는 문제라서 늘 기억을 해야 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엔 없지만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로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절대평가는 뭐예요? 어떤 절대적인 점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시로 이번 시험에 80점 이상 은 합격으로 할게요. 이런 절대적인 수치가 나오는 거 절대평가. 자, 상대평가는 상위 30%만 합격한 걸로 볼게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7번 한번 볼게요. 보건교육 내용의 진행 방향으로 옳은 것은? 이런 것도 워낙 쉽게 나왔기 때문에요. 우리가 뭐든지 할 때, 배울 때 기초하고 기본하고 심화하잖아요. 당연히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정답은 2번 친숙한 것에서 낯선 것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구체적인 거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직접적인 거에서 간접적인 것으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반대로 나왔습니다. 자, 이런 보건교육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자, 지역사회 간호 업무 중에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한 교육입니다. 보건교육. 대상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보건교육의 대상은 누구예요? 그쵸? 지역사회 주민 전체. 자, 그 다음에 이런 보건교육은요, 원칙이 있었어요. 원칙이 뭐죠? 변화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대상자한테. 어떤 순서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나요? 이것도 제가 기억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쵸?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죠. 그리고 보건교육 후에는 효과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한다. 효과에 대한 평가 반드시 한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할 내용들입니다. 38번 볼게요. 이것도 쉽게 나왔습니다. 사회자, 발표자, 청중이 모두 주제에 대한 전문가래요. 모두 전문가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 했죠? 그렇죠. 정답은 심포지엄. 청중은 전문가가 아닌 거. 그건 뭐였죠? 그렇죠. 여기엔 없지만 배심토의 같은 말, 패널 토의 같은 말, 찬반 토의, 청중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모두 전문가인 거는 심포지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강의법 같은 경우는 일방적인 교육 방법이면서 그 다음에 단시간 내에 효과적이긴 하죠.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교육을 전달할 수가 있는데 너무 한꺼번에 전달되다 보니까 교육을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억하기가 어려운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분단 토의 같은 경우는요. 벌을 우리가 버즈라고 하잖아요. 윙윙돼서 말하는 것 같은데 분단 토의는 버즈 세션이라고도 한다 했어요. 참여자 수가 너무 많을 때 여러 개의 분단으로 나눠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거를 얘기를 하죠. 분단 토의, 버즈 세션 같은 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시뮬레이션은 뭐예요?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든 걸 얘기하는데 우리 시뮬레이션의 일종으로 역할극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얘도 이전에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국시예요. 우리 폭넓게 자유롭게 아이디어의 흐름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자유로운 의견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토의의 초점이 어긋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 없는 것들 중에서 효과적인 방송 매체 중에요. 급성 감염병 이런 거 막 퍼지고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뭐예요? 그쵸? TV 같은 방송 매체. 학생들한테 칫솔질이나 손 씻기,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자가주사 교육 같은 거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쵸? 시범 같은 거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전에도 국시 데뷔했던 영상에서 항상 늘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3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건교육 평가 도구의 항목은 저는 이거는 영상에서는 찍은 적은 없지만 학원에서 수업할 때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거든요. 평가 도구 항목 객실에 타신 손님, 객실에 타신 손님이라고 기억하라 하는데 객실 타신이 평가 도구 4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객이 뭐냐면요. 요 객관도, 실용도, 타당도, 신뢰도, 정확도는 없고요.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정답은요.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 측정할 때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 정답은 신뢰도입니다. 자, 신뢰라는 말이 여기저기 다 나와요. 특히 보건교육에서 상담자의 자질로도 중요한 게 신뢰고요. 영하기에 중요하게 확립할 신뢰감이라는 것도 있었죠. 평가 도구에서 이 신뢰도는 동일한 대상을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 측정할 때 같은 결과가 나오는 정도를 의미한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도 몇 개 볼게요. 객관도는요. 이런 보건교육 평가할 때요. 학생들을 예를 들어 선생님이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학생은 더 좋아한다고 점수를 더 높게 줘요.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평가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 주관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실용도는 얼마나 쉽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타당도는 내가 이런 보건교육 평가 도구를 원래 측정하고자 했던 목적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타당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4개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나 자활지원왕, 아동 영유아 보육, 노인, 장애인, 보건위생 이런 것들을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조직. 이런 거 틀리면 절대 안 되겠죠. 정답은 당연히 보건복지부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앙보건조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중앙보건조직 안에 우리 면허주는 보건복지부 장관님 계시고 여러 가지 관계부서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의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무슨과 간호정책과가 있었고 그러면 보수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는데요? 매년 8시간.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인데 제가 취업실태 현황보고는 매년 아니라고 했죠? 3년. 당연히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 면허 주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 주라고 어느 법에서 명시하고 있었어요? 그쵸, 의료법에서 명시하고 있었고 대표적인 지방보건조직 그거는 보건소도 있고
보건진료소도 있다고 했었고, 이런 것들 나누는 기준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보건소, 지역보건법이라고 얘기했었죠.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어쩌고저쩌고 법,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행안부도 중요하잖아요. 행정안전부는 뭐가 중요해요? 그쵸? 자, 우리 대표적인 지방보건조직인 보건소에 영향을 행사를 하잖아요. 이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에게 기술, 지도, 행안부, 보건소의 예산, 인력, 행정적인 거를 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일원화되어 있지가 않다. 이원화되어 있다. 다원적이다. 이런 얘기들 했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